네, 안녕하세요. 류창훈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다주택자 분들이 집이 이제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갖고 가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처분할 생각이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이거 너무 아까워요. 이거는 나중에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는 보유하고 싶고, 근데 보유하자니 뭐 또 각종 세금 및 뭐 임대사업 여부 이런 것 때문에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존에 이제 그런 분들 상담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제 나름대로 상담할 때 어떤 기준으로 상담을 해드리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체크하는 거를 제가 한번 같이 공유해 보려고 이렇게 이제 자료를 만들었고요. 일단은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보유할 거냐 아니면 처분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뭐 체크리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냥 요 흐름대로 보시면서 이제 자기가 본인이 셀프 체크를 하셔도 되겠죠. 일단은 1단계는 주택 현황을 파악하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현황을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지금 총 5개가 있는데 뭐 천안에 있고 강동구에 있고 세종에 있고 대전에 있고 부산에 있고 현재 시세는 얼마며 양도 차익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보유 내가 이거는 팔 거냐 단기 아니면 좀 이건 갖고 가고 싶다 장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자, 여기다 기준시가까지는 안 썼는데 기준시가도 같이 좀 써서 보면은 더 좋습니다. 기준시가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주택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본인 집을. 그 다음에 2단계가 이 중에서 나는 요거는 팔 생각이야. 요거는 뭐 차익도 별로 없고 앞으로 갖고 있어봐야 실익이 없어. 팔 거야. 아니면 이거는 좀 갖고 갈 거야. 이거는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먼저 구분을 일단 하셔야겠죠. 요 집 여러 채들 중에서 일단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계속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임대사업을 낼지 안 낼지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임대사업은 저희가 시군구청은 선택이고 세무서는 이제는 강행규정으로 올해 2019년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시군구청은 내가 예를 들어서 8년간 갖고 있을 수 있다 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그게 다행히도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 이하고 지방은 3억 이하 즉 이 금액 요건도 맞고 8년 이상 갖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나 보증금도 5% 이상 안 올릴 계획이고 라고 한다라면 임대사업자를 내서 어떤 세금 혜택을 볼까 말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겠죠. 근데 나는 죽어도 그 장기 보유하긴 장기 보유할 건데 죽어도 나는 8년은 못 갖고 있을 것 같아. 8년은 못 갖고 있어 라고 한다면 시군구청에 내는 임대사업은 내실 거는 없고 세무서에다가 세무서에다가 내는 임대사업자만 내는 걸 고려하셔야겠죠. 세무서에 내면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가 단기 매매를 할 거라고 계획을 했다라면 즉 이거는 나는 바로 팔 거야 라고 계획했다라면 어느 걸 먼저 팔지에 대해서 선후 관계를 좀 따져야겠죠. 그래서 난 이거 그냥 다 팔아버릴 거야 올해 그냥 이거 빨리 싹 정리하고 그 자금으로 또 새로운 뭐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살 거야 이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한 번에 다 팔면 세금이 많다고 하니까 나눠서 팔을까? 올해 이거 팔고 내년에 이거 팔을까? 이렇게 해를 달리해서 팔을까? 또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한 해에 다 팔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양도세를 합산하게 돼서 세금이 좀 많아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해를 달리해서 판다라면 양도 차익이 다 틀릴 텐데 가급적 양도 차익이 큰 거를 나중에 파는 게 좀 낫겠죠. 왜 그러냐면 1년 지나면 장기보유공제가 2%씩 그 차익에 대해서 2%씩 공제가 있는데요. 양도 차익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세율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높기 때문에 이 효과가 그래도 그나마 좀 극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양도 차익이 큰 거를 나중에
올해 팔 거냐 내년에 팔 거냐 할 때는 내년에 파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양도 차이 큰 거를 비과세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도 차이 큰 걸 나중에 파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 상담했던 사례입니다. 이제 그 두 젊은 부부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상담했던 사례인데, 네, 한번 이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제가 상담해 드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일단은 집이 5채입니다. 천안에 그 신불 땅에 그 시세 5억짜리가 있고, 강동구에 11억짜리가 있고, 세종에 5억, 대전 7억, 부산에 있는 분양권이 한 4억짜리가 있고요. 지금 차익이, 즉 피죠. 지금 살 때보다 팔 때 그 늘어난 금액이 한 신불 땅은 8천. 강동구 거는 갭 투자로 해서 실상은 전세를 끼고 샀기 때문에 차익은 사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세종 건이 1억 5천, 대전 건 2억, 부산은 이제 분양권 피가 한 5천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천안 거랑 대전 거는 이제 이거는 팔 생각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 이익 먹었으면 됐다 해서 팔 생각이고, 강동구 거는 나중에 여기서 거주할 생각도 있기 때문에 요거랑 세종 거, 세종은 지금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요 두 개는 갖고 있을 예정이고, 부산 분양권도 아직은 섣불리 팔기는 좀 아깝다 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주택 현황 파악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나눠야겠죠. 아, 장기 보유할 거 강동구, 세종, 부산. 그 다음에 단기 매매할 거 천안, 대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장기 보유할 거니까 임대사업을 낼 거냐 이제 말 거냐, 요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임대사업을 만약에 낸다라고 하더라도 요 요건은 만족해야 되겠죠. 일단 기준시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그 다음에 8년간 8년간 이제 보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5% 이상 올리지 말아야 되고요. 근데 강동구 거는 이미 기준시가가 6억이 넘어요. 그래서 넘어서 이거는 B죠, B. 이거는 낼 수가 없겠죠. 예, 낼 수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고 싶어도 못 내죠. 그러면 세종 거를 임대사업자를 나는 8년 이상 갖고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10년 갖고 있으니까 장기보유공제 70% 되죠? 아유, 그럼 이거 내야겠다 라고 내든가, 아니면 아유 8년은 너무 긴데 8년 동안 못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세무세만 임대사업자 내서 소득세 신고만 하는 정도로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안 대전 거는 이제 한 해에 다 팔 거냐, 아니면 해를 달리해서 팔 거냐, 이제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한 해에 다 팔게 되면요, 요 8천과 2억을 합산하면은 세금이 한 38% 구간이라서 한 9,50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올해 천안 거부터 팔고 내년 이후에 대전 거를 팔면 천안 거는 1,400, 대전 거는 5,600 해서 도합 한 7,000 정도 나옵니다. 도합 합쳐서. 그러니까 좀 절세가 되죠. 예, 절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장에 그게 없다라면, 당장에 뭐 돈이 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나눠서 파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천안 거를 팔고 세종 거를 임대사업자 내면 이 대전 건 어떻게 되죠? 강동구 거 때문에 비과세는 안 되겠네요. 비과세까지는 안 되겠네. 강동구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세금 측면만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사실은 고려할 사항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냐면 누구 명의인지, 즉 이거를 체크할 때 여기 사실은 남편 건지 아내 건지 공동명인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죠. 왜 따져봐야 돼요? 왜 따져야 되냐면, 우리가 양도세 같은 거는 종부세나 양도세는 부부 합산이 아니죠. 다 인별과세죠.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천안과 대전이 명의가 틀리다라고 하면 이렇게 합산까지 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냥 한 해에 다 팔아도 되겠죠. 합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누구 명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또 고민이 또 틀려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장기 보유한다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이제 임대사업자 여부만 사실은 고려했지만,
사실은 이제 장기 보유하다 보면 임대 소득이란 게 발생하겠죠. 임대 소득.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임대 소득이 있는 분이 근로소득도 있다 그러면 2천만 원 초과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합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소득이 없다 그러면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또 의료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좀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요 그 누구 명의인지랑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라는 합산 문제, 지역 의료보험 문제는요, 사실은 처음 집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겠죠. 예, 이거는 뭐 이미 다 본인들이 막 세팅한 다음에 고민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집을 처음 구입할 때, 야, 네 이름으로 집이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 들으려면 내 이름으로 해야 된다. 라든가, 야, 올해 이거 팔고, 이거 또 팔면은 합산되니까 요거는 내 이름으로 하자라든가, 아니면은 2천만 원 초과니까 네가 연봉이 작으니까 너 앞으로 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입할 때 사실은 좀 고민을 하셔야 할 문제겠죠. 그 다음에 단기 양도 목적일 때는요, 제가 뭐라고 했죠? 단기 양도 목적일 때는 이제 한 해에 팔지 아니면 해를 달리해서 팔지 뭐 이런 걸 고민하라고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내놓으면 언제든지 팔릴 때 얘기죠. 그죠? 내가 팔고 싶어도 지금 안 팔리면은 뭐 어떻게 제 마음대로 이걸 순서를 정할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는 사실은 뭐 세금도 세금이지만 아유 먼저 팔리는 것부터 팔아야겠죠. 그죠? 그 두 개 다 내놓고 먼저 팔리는 것부터 팔아야지. 그리고 빨리 확보하는 게 요즘 같은 때는 좋죠. 그죠? 세금만 놓고 비교하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과 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조정 대상 밖에 있는 것부터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중과 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동구랑 세종은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천안시와 대전광역시는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광역시에 있는 집은 무조건 중과대상 주택 개수로 보고요. 천안 같은 경우도 기준 시가가 3억이 넘으면 중과대상 주택 개수로 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천안도 시세가 5억이라 기준 시가가 3억이 넘는다. 그 다음에 대전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요, 중과대상 4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동구나 세종권 팔 때는요, 그 3주택 이상자가 돼서 20% 중과를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나중에 강동구와 세종권을 팔 때 중과를 덜 맞기 위해서는 천안과 대전 거를 또 먼저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왜? 강동구 세종권 먼저 팔면은 20% 중과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대전 천안 팔고 세종 팔고 나서 강동구에서 마지막 거주 목적이라면 또 마지막에 그걸 또 비과세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먼저 보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집에 대한 걸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거다 아니면 빨리 팔 거다 이제 그 나누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거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을 낼지 말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팔려고 마음 먹었다라면 이제 한 해 팔지, 아니면 명의가 틀리다면 그 한 해 다 팔아도 되고요. 명의가 같다라면 해를 달리해서 파는 게 장기 보유 공제 그 효과도 있고, 또 세율이 좀 그 금액이 큰 거는 나중에 팔아야 조금 더 절세 효과가 있다. 요런 정도로 좀 그 본인 그 다주택에 대한 먼저 어떤 이렇게 좀 분류를 좀 먼저 해놓고 의사 결정들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